정혜야, 정말 너 맞니? 이게 꿈은 아니겠지? 당신, 정말 당신이세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사람이 맞나요? 정혜야,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시긴 하세요. 평생 널 찾아다녔어. 이렇게 늦어져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널 다시 볼 수 있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송정혜입니다. 제 이야기는 1977년 봄 서울의 한 조용한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23이던 저는 간호사로 일하며 매일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었죠. 어릴 적부터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제 일에는 보람을 느꼈지만 그 시절의 일상은 특별한 감정 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제 삶을 바꿀 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특히나 정신없이 바빴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환자들의 응급치료가 이어져 피곤에 지쳐 있었는데 병원 복도를 지날 때 동료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청년 보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동료 간호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살의 젊은 공무원 강민수 씨였습니다.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버스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였습니다. 그날의 첫 만남은 짧고도 특별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 스친 눈빛이었지만 어쩐지 그 순간이 제게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과 차분한 표정은 다른 환자들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약을 챙겨드릴 때마다 들려오던 말,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피곤한 하루 속에서도 저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 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창밖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계시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이시나요? 벚꽃이 참 예쁘죠.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혼자 보니 조금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히 벚꽃이 아름답다는 감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보셔서 그런가 봐요. 누군가와 함께라면 쓸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이 벚꽃으로 참 유명한데 내일 오후에 잠깐 산책 나가 보실래요? 걷기 조금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가면 괜찮으실 거예요. 잠시 망설이시던 듯 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죠. 공원에서 벚꽃을 본 게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나마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이 되자 병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서 계시며 주변에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햇살 아래 서 계신 그 모습은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까 걱정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는데 힘들 리가 있겠어요. 벚꽃이 아직 남아있을 때 빨리 가 보시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활짝 핀 벚꽃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목은 마치 환영하듯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저희 두 사람의 걸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고향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강가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 부모님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벚꽃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눴던 소중한 추억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고향에서는 봄이 되면 들판에도 벚꽃이 만발했어요. 가족들과 벚꽃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나눠 먹던 날들이 생각나네요. 여기는 도시지만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간호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평소 병원에서의 일상 이야기만 나누던 중이라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저는 바닷가가 있는 마을에서 자랐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소라껍데기를 모으고 모래사장에서 뒹굴던 기억이 많아요. 벚꽃보다는 늘 파도 소리가 익숙했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원에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길가에 흩날리는 꽃잎들은 우리 두 사람의 추억을 조용히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수많은 꽃잎은 마치 눈이 내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벚꽃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벚꽃을 감상하던 그 순간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벚꽃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공원 앞 노점에서 이걸 봤는데 간호사님께 참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며 수줍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브로치를 건네받으며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저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을 손에 쥔 순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전하는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벚꽃을 보러 온 산책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벚꽃을 바라보던 그분이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간호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눈길을 살짝 돌리며 망설이는 모습에서 마음을 담아 전하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송 간호사님, 아니 정혜 씨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간호사님의 미소가 참 좋았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참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한결같이 진심 어린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간호사님께 항상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렘과 따뜻함이 가슴속 깊이 밀려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교차하며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 만난 이후로 매 순간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세요. 벚꽃 아래에서 나눈 그 순간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설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평범했던 하루들은 어느새 특별한 날들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함께한 산책, 병원 정원에서 나눴던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 그 모든 순간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짧은 메모로 전한 손편지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특별해지며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이어진 한마디는 제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 제가 군 복무를 위해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2년이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전해진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앞에 풍경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그저 손을 꼭 잡고 침묵 속에서 떨리는 손끝으로만 서로의 감정을 전했습니다. 이별이 다가올수록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이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의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병원 앞 벤치에서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계에는 마음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저희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겁니다. 소중한 것이니 간직해 주세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계를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함과 함께 저릿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떠나야 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다려야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섞이는 듯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병원 정문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멀어지던 뒷모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짧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루지 못한 약속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 씨, 꼭 돌아올 테니 우리 그땐 평생 함께 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끝내 미소로 답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눈 마지막 인사는 짧았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터미널로 향하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는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짧았던 만큼 이별의 아픔은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병원 정원에 피어난 작은 풀꽃마저도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시계를 바라볼 때마다 약속이 떠올랐고 손편지와 도시락을 준비하던 시간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았던 사랑의 시간은 제게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떠나신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이면 책상 앞에 앉아 한 글자 마음을 담아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 정원에 피어난 꽃들, 함께 걸었던 공원의 벚꽃이 벌써 져버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매일같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글을 마칠 때마다 손끝이 저릿해졌고 우체국에 가는 길은 늘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편지가 다 품속에 전해질 순간을 상상하면 마음 한편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답장이 자주 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느낀 외로움과 고단함, 그리고 여전히 간절한 그리움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답장을 읽는 동안 새벽까지 글자 하나하나를 음미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마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고 편지는 그리움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답장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바빠졌겠거니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우체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창문 너머로 우체부가 지나쳐갈 때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지 않은 편지의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지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답장이 올 것이라는 희망에 차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영영 소식이 끊긴 것이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몸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커지는 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한편으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나눈 사랑의 결실이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감격과 함께 깊은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은 그리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조용히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희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야. 언젠가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자. 새로운 생명이 주는 기쁨 속에서도 그리움과 걱정은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상상하며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뱃속에서 느끼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적어 보내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뒤에도 매일 창문 너머로 우체부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설렘으로 가득 찼고 저녁이 되면 그 설렘은 막연한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반복되었고 뱃속의 생명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디에 계실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표현했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마음을 괴롭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지금 그 희망이야말로 매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걱정과 위로를 자주 들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약속을 지킬 거예요. 기다릴 겁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는 동안에도 매일 함께 걷던 공원을 거닐며 벚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그 사랑이 남긴 흔적과 기억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뱃속의 생명은 점점 자라났고 태어날 날이 다가올수록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아들 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에 기다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작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품에 안은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순간 뺨에 흐르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미소에서 잃어버린 사랑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삶의 희망이자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고 병원에서의 바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육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배고파할 때는 몸이 아무리 지쳐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잠드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두 사람 몫을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지치지 않을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내 아빠도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다시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용감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고 내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빠를 본 적 없는 아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가장 존경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의 행동과 꿈에서도 아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인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의사가 되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병원을 따라다니며 아빠와 엄마의 삶을 이해하려는 모습에서 작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새 옷 대신 물려받은 옷을 입혔고 학용품을 사기 위해 몇 주를 고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와 식탁에 앉아 아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의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나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존경하는 아이의 모습에 아빠는 아이 마음속에서 가장 큰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며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와 함께 벚꽃이 피는 봄마다 공원을 걸으며 그리운 추억을 나눴습니다. 언젠가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도 내가 보고 싶어서 꼭 돌아오실 거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은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빈자리는 항상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는 사라졌지만 아이를 통해 사랑의 흔적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저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서 다시금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딘가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 저를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행복하셨을 거야. 이 대답은 아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로와 그리움으로 한없이 시간은 흘렀고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며 보낸 세월은 길고도 고단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희망을 붙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다림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덧 환갑이 넘은 나이에 몸이 쇠약해져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견뎌온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야, 낯선 듯 익숙한 그 목소리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45년 만에 들린 순간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따뜻함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을 안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지난 4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나눴던 웃음, 함께한 짧지만 소중했던 순간들,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한 약속.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상대는 눈물을 고인 눈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혜 씨 너무 늦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내민 손을 마주 잡는 순간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세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군 복무 중 폭격으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병원이었어요. 연락처를 잃어버렸고 모든 소식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매년 한 번씩이라도 당신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노력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이 숨겨져 있던 서운함과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기다리며 보낸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평생 동안 사진 한 장 없이 들려온 이야기로만 마음속에 그리던 상상의 인물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환자를 돌보는 이유도 언젠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잘 큰 아들로 보여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세월의 간극을 메우는 듯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순간 아들은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아픔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보낸 하루하루는 짧았지만 지난 45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의 정원을 걸으며 나눈 대화 함께 나눈 식사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함께 보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병원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며 남긴 이야기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병실의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약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은 참아왔던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그토록 기다렸던 만남이 이토록 짧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야 만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떠나셔야 하나요?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되나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너의 긴 기다림이 없었다면 마지막에라도 널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무거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순간이었지만 그간의 세월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지난 45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몸으로 재활을 거치며 저를 찾으려 했지만 세월은 이미 멀리 흘러가 버린 뒤였습니다. 저를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저를 찾지 못한 채 긴 세월을 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 기억 속에 새겨진 얼굴들만 의지한 채 매년 봄마다 벚꽃이 피는 공원 근처의 병원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그 사람은 병든 몸으로도 혼자서 끝까지 살아남으셨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오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당신 얼굴이었소. 하지만 한편으론 이대로 죽는다면 당신에게 평생 못다한 사랑과 사과를 전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가족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힘. 아들은 손끝으로 전해지는 아버지의 체온에서 긴 세월의 고통과 기다림을 느꼈습니다. 비록 곁에 있지는 못했지만 내 엄마가 내 삶의 전부였다. 꼭 잘 지내고 있다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덕분에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잃어버린 세월을 원없이 채워갔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가족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짧았지만 제 삶에 남기신 흔적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 사람의 흔적을 다시 더듬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죠? 혼자서도 잘 버텨냈고 이제는 훌륭히 자라 당신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매년 봄이 되면 아들과 함께 벚꽃이 피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흔적이 깃든 그곳은 여전히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엔 여전히 그리움만 남아 있지만 그 그리움조차 나에게는 당신의 사랑이에요. 이제라도 당신의 마지막 미소를 보았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생에선 우리가 꿈꾸던 사랑을 꼭 이루어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평생 가슴속에 간직한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댓글이나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깊이 간직한 그리움이 조금은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